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를 최근까지 이끌어온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ETF는 주식을 담은 바구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이 골고루의 기준이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가 있는데 아무리 품질이 좋은 채소라고 하더라도 30% 이상 바구니에서 차지할 수 없도록 룰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이 ETF 안에서의 값어치가 지금 이렇게 당근이 넘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종목이 이 바구니 안에서 차지하는 포트의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좀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 해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넘치게 된 겁니까 지금? 네,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네. 시총 4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00% 넘게 올랐는데요. 100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닉스, 전기, 기타 이렇게 원래 같은 경우는 저 좌측에 있는 30, 30, 20, 20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초반에 100원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포트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삼전, 닉스, 전기 중에서 전기만 이제 한 3배가 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구니의 가치는 100원에서 140원이 됐는데 전자 닉스는 그 안에서 비중이 그대로고 전기만 60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바구니에서 차지하는 이 삼성 전기의 비중이 42%까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룰로 세팅이 되어 있는 30%를 훌쩍 상회하게 된 겁니다. 예. 실제 이런 ETF가 두 종이 있는데요.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AI 탑2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 전기의 비중이 38%까지 높아졌고요. 또 이제 NH 아무니 투자운용에서 이렇게 만든 하나로 상품에서도 35%까지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좀 집계를 해보니까 총 7개 ETF에서 삼성 전기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ETF가 우리 국내 주식 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비중을 넘어선 물량을 덜어내는 작업을 이제 곧 하게 된다라는 건데 언제 이 작업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제 ETF의 지수 방법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비중이 38%에 달하는 이제 지수의 방법론을 좀 뒤져봤는데요. 이제 정기 변경 시 상위 2개 종목 편입 비중을 25%로 의무적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저 ETF에서 가장 많은 포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38%에서 25%로 13%포인트 정도를 덜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언제 해야 되냐? 내일인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게 기준일이고 이틀 뒤에까지 이 리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이제 ETF인데 하나로에서 만든 ETF, 하나로 ETF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한 3, 4거래일 뒤에 그러니까 18일까지 리밸런싱을 마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다음 주 내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삼성전기의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좀 덜어낼 거냐, 요걸 좀 계산을 돌려봤는데요. 네. 이제 현재 코덱스의 상품은 시총이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38%에서 25%를 낮춰야 되니까 여기서 삼성전기의 비중이 5,300억 원 정도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고요. 적지 않네요. 네, 하나로에서 나온 조 ETF도 4.7조 원 규모의 시총인데 여기서 9% 정도, 한 10% 가까이를 덜어내면 한 4,500억 정도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대 ETF에서 나올 기계적인 매도 물량만 9,900억 원, 7종이니까 이제 1조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보통 이게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빠지고 있는 거랑 혹시 관련은 없습니까? 네, 사실 외국인이 되게 엄청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글로벌 차원의 리밸런싱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이 뭔가 자산 배분을 선택을 할 때 뭐 미국의 15%, 중국의 10%, 뭐 일본 얼마 이렇게 포트를 나누잖아요. 한국도 예를 들면 한 2% 정도 포트를 이제 룰을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다른 시장보다 오버퍼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 비중에서 한 4%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증시 전망과는 관계없이 2%포인트 정도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고, 이걸 대한민국으로 압축시켜 보면은 곧 이제 ETF에서 다음 주부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발빠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밸런싱을 앞두고 저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될 거니까 저 정도 매물이 나오면 삼성전기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겠다, 이렇게 계산을 돌려서 이미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제 기관 중에서도 투신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금융 투자는 똑같은 기관으로 잡히긴 하는데 이제 ETF에서 들어온 돈이 금융 투자로 잡히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상 개인이 순매수한 거고요. 예. 투신은 이제 사모펀드 같이 이제 큰 돈으로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매물을 출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기관에서 투신 매물이 한 1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딱 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삼성전기가 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주요 ETF에서 포트가 30%를 넘은 그 시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정리한 건 아니지만 차차 이제 곧 30%가 넘어가면은 이제 좀 있으면 리밸런싱 진행될 거니까 먼저 좀 팔자, 이렇게 선택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 종목의 주가 조정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네. 비중을 덜어내게 되면 앞으로 그 ETF를 사더라도 해당 종목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기존과는 다르게 그만큼 네. 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저렇게 골고루 세팅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근이 좀 많아진 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삼성전기의 비중을 25%로 예를 들어서 약정을 해놨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포트가 40%가 높아졌죠. 근데 이 상태에서 ETF는 시장 가격을 동등하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5%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기가 40%를 차지하는 ETF에 돈을 넣으면 40억 원이 의무적으로 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싸진 주식값 그리고 포트에서 높아진 비중을 ETF에 들어오는 돈이 계속해서 좀 디펜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15일부터 지수 규정이 바뀌고 또 리밸런싱이 진행돼서 저 40%가 다시 25%로 조정이 돼서 한 15% 물량이 출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100억 원을 들이더라도 40억 원이 삼성전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억만 삼성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올 1조 원도 무섭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40% 정도로 계속 돈이 수급이 들어오던 게 25%로 좀 물줄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주식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이제 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왕 비중이 늘어난 거 그냥 리밸런싱 하면서 네. 꼭 이 비중을 깎아야 됩니까? 기존에 이 낮았던 쪽을 올리거나 네. 비중 이왕 40% 된 김에 그냥 40%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대로 룰이 세팅이 돼 있어요. 30%로 캡이 씌워져 있고 ETF의 완전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수 방법론부터 뒤집어 엎지 않는 한 40%로 할 수는 없고요. 룰이 원래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제 40%에서 25%로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다른 기타 종목들을 좀 이제 더 빠진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좀 이제 빠진 수급이 좀 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혹은 더 빠진 종목들로 조금은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ETF 수급이 많이 좀 쏠려서 네. 비중이 높아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여긴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패시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 지수라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의 현재 이 주판화를 두드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3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을 30% 한도로 ETF를 만들어서 캡을 씌워버리면 이미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34%를 차지하는데 30% 캡을 씌우면은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니까 대표 지수에서 초대형 종목이 30%를 넘어가는 건 허용을 해줍니다. 네. 코덱스 200 같은 건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ETF, 뭐 반도체 탑2 이렇게 테마형으로 나온 상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30% 캡이 씌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짜 지수를 이끌어가는 대형 ETF는 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 조절이 좀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테마형 ETF에서 좀 수급은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였습니다.